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현안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어떻게 짚어가야 하는지 저희들이 말씀을 좀 나눠 볼 텐데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한덕수가 할 거냐 말 거냐 어저께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했는데 짧게 대답한 내용 보시면서 현안 하나하나 짚어가 보겠습니다. 권한대행님 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네. 자, 저런 대답이 김기현 변호사 이제 임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기서도 또 이제 간보고 그냥 관료 특유의 그냥 모호한 답변을 살아 돌아왔으니까 제 마음대로 또 해도 됩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한덕수 기각을 하긴 했는데요. 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위헌 위법인 것은 확실하다라는 어떤 공감대는 확실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5명이 이제 위헌 위법이라고 했고 1명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 1명도 아니라고 한 이유가 위헌 위법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하루 줬다 하루 시간을 하루 주고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위법성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고의가 좀 부족해서 이게 기각이라는 거지 그게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 위법이 아니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이미 결정도 있고 시간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이거 즉각적으로 임명을 안 하면 그대로 이제 이거는 빼박 위헌 위법이 되는 네. 거고 중대한 파면 사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회에서 임명 촉구 결의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덕수 총리를 권한대행을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일종의 그 기간 통첩을 주는 거죠. 최후 통첩. 언제까지 임명해라. 안 하면 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결의안을 내고 그때까지도 만약에 권한대행이 또 임명을 하지 않는다? 저는 그럼 탄핵하면은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자, 김남평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임명은 일단 할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임명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안 하겠죠. 임명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게? 임명을 안 하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최후 통첩을 한다. 그리고 이 언론에 나온 한덕수 총리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아도 총리 쪽 의중이 어떻다더라라고 하는 뭐 이 보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에는 나는 임명 안 한다. 그게 이제 입장이라는 그러한 보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안 할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최상목 부총리도 그렇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측하고 입장을 계속 맞춰오지 않았습니까? 원팀으로 맞춰오지 않았습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그 원팀의 입장을 한 번 뒤집었다가 그 3명 임명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2명 임명했다가 한 번 크게 하여튼 혼나고 한 번 크게 곤란했다가 그 이후에 절대 그 선 바깥으로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하고 지금 윤석열 측의 입장은 뭐냐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뭐냐? 그거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그 저쪽 팀의 입장이다. 라는 거 아닙니까? 상대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팀이면은 그 입장은 따라가면 안 돼.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임명할 리 만무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는 무슨 얘기까지 들고 나왔습니까? 그게 맞든 틀리든 맞는 얘기든 틀린 얘기든 간에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의 논리에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있었는데 기각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맞는 얘기든 틀리든 간에 네. 그게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임명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국민의힘은. 틀린 얘기죠. 네. 오히려 탄핵 소추안, 그 탄핵 이 심판, 이 기각의 내용을 보더라도 오히려 그걸 보면 임명하지 않으면 위법인 것인데, 하지만, 기각됐으니까 임명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리를 우기고 있기 때문에 임명을 이제 안 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김기현 변호사 말에 동의하는 겁니다. 이거는 임명해라라고 요구한 다음에 임명하지 않으면 그럼 탄핵을 또 해야지 별 수 있는 거냐. 다만 이제 정치적 부담이 이제는 있겠죠. 정치적 부담이 있겠지만은 그 정치적 부담에 있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겠지만은 원리 원칙으로 보면은 최상목이건 한덕수건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이 국회에서 국회 몫을 선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전례를 지금 2개나 그냥 남겨버리면 이후에 그러면 또 어떤 법꾸라지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헌법재판관은 이러한 비슷한 사안이 있을 때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했음에도 그냥 계속 나는 뭐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내가 종국적으로 임명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이것도 검토해야 되고 저것도 검토해야 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당분간은 임명 안 하려고요. 이것이 용납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고려사항이 있다. 혹시라도 부담도 생긴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덕수가 버티게 좀 하면. 냉정하게 보면은 예.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네. 네. 왜 그러냐면은 탄핵 카드도 그러니까 이게 탄핵을 그동안 민주당이 했던 게 두 가지 정도의 이제 목표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초반에 윤석열이 이제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는 이게 일종의 이제 경고용의 이제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 왜 그러니까 순리대로 안 하느냐. 대표적인 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제 아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데 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사퇴를 안 해? 이거는 문제가 있어라고 해서 일방주의에 대한 어떤 견제용, 경고용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좀 실리를 챙기는 탄핵의 대표적인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거든요. 임명되자마자 바로 이제 MBC 방송 장악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정지시켜. 그러면은 어쨌든 한 몇 달 걸릴 거 아니야. 이 요거를 이제 보고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덕수를 탄핵을 하는 게 둘 중에 이제 어느 거에 해당돼?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느냐? 한덕수 저도 굉장히 많이 비판해왔고 최상목도 그렇고 왜 마은혁을 임명 안 하냐? 법치주의고 헌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한덕수를 만약에 탄핵을 할 경우에 그러면 마은혁이 임명이 되느냐? 최상목도 임명을 안 할 거예요.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최상목을 탄핵을 하면은 그러면 다시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그러면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텐데 그런 임명할 거냐? 몰라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그냥 윤석열 탄핵 심판이 먼저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보기에 마은혁 그 절차를 밟는 요 과정에서 사실은 굳이 실익이 있을 거냐 지금 그게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충분히 그러면은 저기가 김복형의 이제 주장대로 그러면 충분히 상당한 기간을 숙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느냐에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궁극적으로 보면은 탄핵 카드를 쓸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은 지금 바로 어제 노종면이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제 복귀한 날 바로 오늘 내일 뭐 이렇게 탄핵을 하면은 그러면 헌재에서 보기에 충분하게 이게 시간이 주어지고 정말로 죽어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할 근거가 생겼느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제 그런 의견도 충분히 존중하지만 이렇게 질질질 끌려가면 자 탄핵 반대 세력들의 움직임 헌법재판소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정무적 판단을 하는데 윤석열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근데 시간이 계속 지체야 되는데 마흔역 임명하라고 헌재에서 결정까지 했는데도 하고 있지 않는 한덕수를 자, 수단이 없다라는 이유로 방치하면 결국 그들이 결정하는 대로 딸려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물론 윤석열 탄핵 심판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저는 분리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전히 윤석열은 8대 0으로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일수록 저는 원칙대로 가야 된다. 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또 한덕수를 탄핵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얻을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실익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더 단기적으로는 손해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더 길게 봐야 돼요. 헌법적 우리 지금 헌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헌법적 질서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사극에서도 보면 우리 종묘 사직을 뭐 수호해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덕수를 저는 이제 한덕수에 대해서 적어도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임명할 시간을 주고 최후 통첩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도 하지 않는다면은 탄핵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시간을 줬는데도 임명하지 않는 선례를 우리가 남기게 되면 미래에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법을 마음대로 어겨도 탄핵되지 않는다라는 나쁜 선례가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 원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 의견하고 김규현 변호사 의견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탄핵을 해서 실익이 지금 있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게 마은혁을 임명을 하는 게 지금 그 윤석열 측이나 한덕수 쪽에서 보면은 탄핵 심판에 마은혁이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뭐 이제 더 탄핵 인용될 가능성은 높게 보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나고 그 다음에 마은혁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는 현재 그냥 그 정세로 보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을 임명을 안 했을 때는 한덕수 탄핵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충분하게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고려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충분히 이런 본인이 해야 되는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 상황까지를 만들어줘야지. 왜냐하면은 지금 9번 다 기각됐어요. 저는 필요한 판단도 있었다고 봅니다. 좀 무리한 것도 있었고, 예를 들면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어야 되나? 굳이?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탄핵에 대한 어떤 이런 비판들만 지금 더 늘린 거거든요. 사실 이창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검찰총장이 중요한 거죠. 거기서 검사들 몇 명까지 딸려가지고 다 이거 탄핵을 하는 거는 저는 별로 현명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덕수도요 하려면은 완전히 인용이 될 정도까지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어설프게 했다가 또 기각되면은 이거는 면죄부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도 반대합니다. 이거 기각될 가능성 높거든요. 아예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서 징계를 하든지 심우정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이거를 매조지를 짓는 방식으로 지금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자, 상대는 무지막지하게 불법적으로 그리고 상상 초월의 행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데, 자, 이쪽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를 존중하자, 상황을 고려하자,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 결국 그들의 페이스대로 다 말려 들어가서 지금 제대로 예측되는 게 결과적으로 나온 게 없다라고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강력하게 맞대응하면서 정말 전쟁하듯이 민주당이 좀 붙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견도 뭐 일리 있는데, 그런 의견대로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서부지법을 우리가 때려 부셔야 됩니다. 가가지고 서부지법도 부시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관을 죽이네 살리네 이제 이렇게 가야죠. 이 민주당도.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법적 수단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뭐 불탄핵을 지키자라고 한다든지 정말로 전면적인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법과 이제 절차는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원을 이제 부셔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법원을 부셔버리는 것까지는 못하니까. 예. 이제 외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수단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그 제도적인 수단을 고려하는 게 법과 원칙이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법과 원칙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꼭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꼭 상대는 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뭐 선비처럼 뭐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선비처럼 안 하면 뭘 합니까? 물어보면은 결국 말씀하시는 것도 다 국무위원들을 국무회의를 할 수 없도록 다 탄핵을 해서 날려버려야죠. 그 탄핵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 법에 없는 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제도적인 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제 말에 안 맞는 것이다라는 지적을 먼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전술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더라도 전술의 문제인 것이고, 그 전술의 문제에서 뭘 따져야 되는 것이냐라면은 종국적으로는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윤석열 탄핵 이후에 대선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선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 탄핵의 문제, 줄 탄핵이라느니 뭐라느니 이런 것의 어떤 정치적 효과 이런 것들을 지금 왜 고민하는 겁니까?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 것이냐, 이거와 연동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네. 선거가 없으면 지금까지 줄 탄핵 왜 했습니까? 이 여러 가지 연속된 탄핵들을 그냥 하자. 이거 뭐 예를 들면은 한덕수 총리 탄핵도 사실은 이게 기각 가능성이 그때 할 때는 그러면 야 이거는 기각될 가능성이 제로야 라고 생각하고 했느냐? 아니죠.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해야 된다. 왜냐면은 첫째로 그 당시에는 하루하루가 급했고, 윤석열이 이거 불법적으로 이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이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태에서 하루라도 빨리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급박한 사정들이 있었고, 그때도 국무회의에 그 당시에 관계한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시켜서 일단은 다 정지시켜 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그때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국무회의를 다 정지시켰을 경우에 그 여러 가지 여파, 그 뒷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수권 능력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덕수 탄핵으로 이어진 것이고, 그 한덕수 탄핵이 결국은 뭘로 이어졌느냐. 최상목 부총리가 왜 이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 왜 임명했겠습니까? 그 자기 탄핵될까봐 임명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탄핵되면은 또 여러 가지 뭐 이 경제라든가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실 때
아무런 고려 없이 이제 했느냐? 그렇지 않고 전술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걸 같이 고려해서 평가하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올바로 대응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